과일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반려견에게도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피부에 좋고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가 먹으면 설사, 변비, 당뇨에 걸리고 심지어 식중독까지 유발하는 과일도 있습니다. 이땐 식중독에 걸려서 급성 간부전으로 이어질 경우 생명까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아닌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만큼 먹어도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뒷얘기부터 더빙 AI가 대신합니다. 우선 개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은 레몬과 자몽 같은 감귤류, 아보카도, 포도와 건포도, 체리와 자두, 건조된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이 개에게 왜 위험한지 궁금하다면 이 쇼츠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개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사과, 바나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 배, 망고, 파인애플, 코코넛, 복숭아, 키위, 멜론, 수박입니다. 하지만 개의 몸에 좋은 과일이더라도 적당한 양을 먹을 때만 좋습니다. 우선 과일은 간식입니다. 모든 간식은 반려견 1일 식단의 1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일은 강아지의 전체 식사 중 5% 미만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며 관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뇨병과 배탈, 충치와 같은 병에 걸려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반려견의 하루치 적정 칼로리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반려견이 먹고 있는 사료의 뒷면에서 참고해보세요. 저희 유리는 하루치 적정 사료의 양은 90g이며 이것은 359kcal입니다. 이것의 5%는 17.95kcal로 하루에 대략 18kcal 미만으로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료 뒷면에 칼로리 표시를 찾기 어려우시거나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반려견의 하루 적정 칼로리표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동물병원에서 만든 표이며 파운드 무게로 나온 것을 킬로그램으로 변환해서 공유합니다. 우리 반려견의 몸무게, 나이, 체형에 맞게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에는 45kg까지 나온 표 공유할게요. 표를 참고로 보았을 때 유리의 몸무게는 4.8kg, 표준 체형의 성견이므로 하루치 적정 칼로리는 405kcal이고 과일은 20kcal 미만으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과일의 칼로리를 알고 싶을 땐 구글의 과일 이름 플러스 칼로리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제 영상에서 알려드린 개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칼로리는 표로 정리해 공유합니다. 블루베리의 칼로리는 100g 기준 57.4kcal이니 유리는 하루에 블루베리를 31g 미만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블루베리 16개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할 순 없으니 자주 먹는 과일의 적정량을 미리 계산해서 적어두는 게 편합니다. 저도 저울 위에 적어두고 있어요. 이세원 수의사님에 따르면 간식과 과일은 6개월령 이상부터 먹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어릴 때부터 간식이나 과일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 사료를 잘 먹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창 강아지의 소화기계가 발달하는 시기에 갑자기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구토와 설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에게 안전하게 과일을 먹이는 팁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당량만 먹일 것. 반려견은 간식의 양을 스스로 조절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적당량에 맞게 줘야 합니다. 우리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니깐요. 두 번째, 점차적으로 늘릴 것. 우리는 강아지 사료를 바꿀 때에도 샘플 사료로 기호성을 확인하거나 기존 사료에 조금씩 섞어주어 적응 기간을 갖습니다. 개가 먹어도 안전한 과일이더라도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을 주고 이상 반응이 없으면 점점 양을 늘려서 줍니다. 세 번째, 씨앗을 조심할 것. 사과, 배, 복숭아, 망고, 수박과 같은 과일에서 씨를 꼭 제거해서 줘야 합니다.
복숭아 씨같이 큰 씨앗을 소형견이 삼키면 장이 막힐 수 있으며 게다가 씨앗이 부서졌을 때 독성이 있는 시안화물을 방출하여 개의 몸에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헷갈린다면 수의사에게 꼭 상담할 것. 만약 우리 개에게 좋은 과일인지 나쁜 과일인지 헷갈리신다면 꼭 수의사에게 먼저 상담 후 선택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과일을 먹은 후 반려견이 평소와 다른 불편한 모습을 보인다면 꼭 병원에 가봅니다. 다섯 번째, 곰팡이를 확인할 것. 곰팡이가 생기고 썩은 과일은 사람에게도 개에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과일 나무 밑을 산책할 때도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개가 그대로 주워 먹지 못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유리에게 과일을 먹이지 않습니다. 유리는 방광결석이 있어 처방식 사료와 전용 간식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리처럼 질병이 있다면 다니시는 동물병원의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유리는 과일 대신 항산화제와 같은 영양제로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으며 유산균으로 장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리가 방광결석이 있기 전에도 사실 과일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과즙이 많은 과일을 먹고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가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에게 과일을 종종 먹이신다면 양치질을 꼭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과일은 저지방에 비타민이 풍부하여 우리 반려견에게 새롭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같이 잘 키워봐요.